2026년 춘절 갈라 무대는 사람이 아니라 로봇이 등장했습니다. 매년 수억 명이 시청하는 최대 명절 프로그램에서 사람이 아닌 로봇이 등장한 것은 중국 휴머노이드 로봇 기술력을 대외적으로 과시하게 되는 자리인 것이죠. 지금 전 세계 과학기술계는 거대한 지각 변동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양적 성장을 넘어 질적인 면에서도 중국은 이미 선두 국가들을 위협하고 있죠. 2024년 중국 특허 출원 건수는 약 180만 건에 달하며 이는 전 세계 출원 건의 49.1%의 절반에 육박하는 수치라는 겁니다. 미국의 출원 건수인 60만 건과 비교하면 무려 3배가 넘는 규모인데요. 특히 인공지능 관련 특허 점유율은 전 세계의 60%를 중국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2023년 중국은 사상 처음으로 미국을 제치고 국가별 순위 1위에 올랐습니다. 글로벌 상위 10개 연구기관 중 8개가 중국 대학이라는 사실은 이제 부정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오늘날 공대에 미친 중국을 만든 배경에는 천인계획이 있었습니다. 1978년 중국은 개혁개방 이후 2007년 사이 해외로 떠난 중국 인재는 약 121만 명입니다. 하지만 그중 중국으로 다시 돌아온 인원은 고작 25% 수준인 4분의 1에 불과했죠. 국가가 공들여 키운 인재들이 미국이나 유럽의 연구소에 정착하여 발생하는 두뇌 유출은 중국 정부의 가장 큰 골칫거리였습니다. 1990년대에 100명의 인재를 키운다는 백인 계획을 시도했지만 성과는 미비했고 당시 중국의 과학기술은 선진국을 베끼는 수준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핵심 원천 기술은 전무했고 인재들은 열악하니 중국 내 연구 환경을 피해 해외에 머무르는 악순환이 반복되었던 것이죠. 이러한 흐름을 완전히 뒤바뀐 사건은 2008년입니다. 전 세계를 강타한 글로벌 금융위기는 중국에게는 인재 재형을 재편할 절호의 기회였습니다. 서구권 대학과 기업들이 예산을 줄이고 구조조정을 할 때 중국은 막대한 자본을 앞세워 천인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천인계획의 핵심은 파격적 보상이었는데요. 2008년 당시 중국 정부가 제시한 혜택은 일반적인 상식을 뛰어넘는 수준이었죠. 2008년 베이징의 아파트 평균 가격은 제곱미터당 약 1만 위안 내외였습니다. 정착 보조금을 1인당 100만 위안을 일시불로 지급했으며 즉 100만 위안은 베이징 한복판에 약 30평 규모의 아파트를 한 채 살 수 있는 거액이었죠. 여기에 연구비로 최소 300만 위안에서 최대 500만 위안이 별도로 지원되었습니다. 당시 서구권 학자들은 연구비 삭감에 시달리고 있었는데요. 그런 상황에서 중국이 내민 아파트 한 채와 수십억 원의 연구비는 거부하기 힘든 유혹이었다는 겁니다. 이런 인재 영입 전략의 정점에는 단순한 기술자가 아닌 세계 과학사의 전설들이 서 있습니다. 바로 노벨 물리학사 수상자인 양전닝 원사와 튜링상 수상자 야오치즈 원사입니다. 양전닝 원사는 1956년 중국인 최초로 노벨 물리학상을 받은 세계적인 권위자입니다. 1922년 안의성 출신인 그는 1945년 미국 유학길에 올라 박사학위를 딴 뒤 1964년 미국 국적을 선택하며 중국계 미국인이 되었지만 95세가 되던 해에 세상을 놀라게 하는 결정을 내립니다. 바로 미국 국적을 포기하고 다시 중국 국적을 회복하여 중국 과학원 역사상 최초로 중국 국적의 원사가 된 것입니다. 양 원사는 부친이 임종 직전까지 자신의 국적 포기를 용서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가슴에 품고 살았다고 합니다. 결국 95세의 노학자는 자신의 뿌리를 선택하며 중국 과학의 정신적 지주가 되기로 한 것입니다. 양 원사의 소개로 2004년 중국으로 복귀한 야오치즈 원사 역시 비슷한 길을 걸었습니다. 컴퓨터 과학의 노벨상이라 불리는 튜링상을 수상한 그는 프린스턴 대학교 종신 교수직을 뒤로하고 귀국했습니다. 그 역시 2014년 미국 국적을 포기하고 중국으로 귀화했는데요. 그는 자신의 결정을 획기적인 용감한 행동이었다고 표현하며 이렇게 소감을 전했습니다. 중국 청년 과학자를 배출하고 고급 과학 연구를 발전시키는 것이 내 일생의 가장 의미 있는 일입니다. 야오 교수는 귀국 후 칭화대학교에서 자신의 성을 딴 야오반을 설립하며 중국 AI 산업에 뿌리를 내렸습니다. 최근 시진핑 주석은 야오 교수에게 귀국 20주년 축전을 보내며 그를 AI 영웅이라 칭송하기도 했습니다. 야오치즈 원사가 만든 야오반은 단순히 성적이 좋은 학생들을 모아놓은 학급이 아닙니다. 중국이 미국을 넘어설 AI 전사를 키워내는 정예부대와도 같은 곳이죠. 야오반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인간의 한계를 시험하는 경쟁을 뚫어야 하는데 중국의 수능이라 불리는 가오카오에서 1등을 차지한 장원들이나 수학, 물리, 정보,
올림피아드 금메달리스트들이 주요 대상이며 매년 1,300만 명이 넘는 전체 수험생 중 당 30에서 50명 내에만 선발됩니다. 단순 성적뿐만 아니라 야오치즈 교수가 직접 설계한 논리력 테스트와 면접을 통과해야 하죠. 그렇다면 야오반 졸업생들은 현재 중국에서 어떤 위치에 있을까요? 야오반 졸업생들은 현재 중국 AI 산업의 핵심 기둥이 되어 있습니다. 안면인식 세계 1위 기업으로 창업자 인치를 포함한 핵심 인재들이 모두 야오반 출신인 쾅스커지, 자율주행 선두기업으로 야오반 출신 천재 프로그래머 러우탱션이 공동 창업한 포니 AI, 중국뿐 아니라 한국, 미국까지 위협한 딥시크의 개발자들 역시 칭화대 야오반 출신의 인맥으로 촘촘히 얽혀 있습니다. 중국에서는 아주 독특한 현상이 관찰되고 있는데요. 바로 정치나 연예인에게 나타나던 강력한 팬덤 문화가 과학기술과 결합하고 있는 것이죠. 야오치즈와 같은 과학자들을 국가적 영웅이자 디지털 아이돌로 브랜딩하며 딥시크를 개발한 양원평의 고향은 매일 방문객들이 끊이질 않습니다. 또한 젊은 세대들이 중국산 AI 서비스를 사용하는 것을 애국적 팬 활동으로 인식하게 만드는 기술 민족주의를 강화하고 있는 기술적 팬덤도 함께 일어나고 있죠. 이제 전 세계는 미국 중심의 기술 동맹과 중국 중심의 독자 생태계로 완전히 분열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경쟁이 아니라 국가의 운명을 건 생존의 문제인데요. 한국 역시 서울대 공과대학이 도전혁신, 공학인재 양성과 대학의 역할 포럼을 개최해 한국형 천인계획을 새 정부에 제안했습니다. 해마다 이공계 신입생의 1%에 해당하는 1000명의 인재를 파격 지원해 글로벌 기술 생태계를 주도하자는 목적인데요. LG그룹은 인공지능 분야의 핵심 인재를 직접 양성하기 위해 국내 대기업 최초로 교육부의 정식 인가를 받은 사내 대학원을 설립했습니다. 이 대학원은 석사과정에 이어 박사과정까지 운영하는 정식 학위 수여 기관입니다. 과학기술이 국력의 척도인 시대에 인재가 열악한 국내 연구 환경을 버티지 못하고 해외로 빠져나가는 인재들을 국내로 잡아두겠다는 목적인 거죠. 앞으로의 미래는 인재를 지키는 국가와 뺏는 국가의 전쟁터가 될 것입니다. 중국은 이미 양전님과 야오치즈라는 거물들의 귀환을 통해 인재 한 명이 국가의 100년 미래를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양전님 원사가 아름다운 기회를 준 미국에 감사한다라고 말하면서도 결국 중국을 선택했듯 인재들이 자신의 능력을 마음껏 펼치면서도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매력적인 연구 토양을 만들어야 합니다. 인재는 국경이 없지만 그들이 만들어내는 기술은 명확히 국경 안에 머문다는 사실을 우리는 결코 잊지 말아야 하죠. 중국의 천인계획과 기술 패권,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